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이었어요. 폭우에 심한 천둥 번개까지 치는 바람에 흠칫 놀라 잠에서 깼어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방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덜컥하게 했죠. 제 방에는 문이 없어요. 지금은 잘 없는 특이한 한옥 구조라 디귿자이거든요. 저는 통곡하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바닥에 앉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벽으로 가서 자세히 들었는데 아빠가 야근을 하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이 되어 속옷과 음식을 싸갖고 아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야근하시는 직원들이 자거나 TV를 보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숙소 같은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방에 여자 하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울부짖음, 갈라서자, 아빠는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엄마가 계속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하자 갑자기 조용히 하라면서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전 소리가 나서 저도 듣다가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저희 집에 장식용으로 놔둔 철제 저금통이 찌그러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참고로 전 외동딸이고 이런 부모님의 잦은 싸움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빠 미쳤어? 죽어버려! 이혼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워있는 엄마의 감은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걸 봤을 때 제 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힘도 못 대주면서 사춘기라 맨날 반항하고 늦게까지 돌아다닌 게 제가 참 미웠습니다. 아빠는 절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매일 드신 나쁜 역할이었다면 아빠는 말하면 다 사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외동딸 대우를 해줘서 사실 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아빠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한낱 발정난 개처럼 느껴지는 저희 아빠란 사람이 더럽고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대답만 단답형으로 했고요.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며 전화보며 문자 다 뒤져서 그 여자 번호 찾아냈고요. 이름은 참 촌스러워요. 정순이더라고요. 저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아빠를 미행하기로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학교 끝나고 아빠 사무실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차 타고 퇴근하면 택시 타고 쫓아갔고요. 5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다 거래처 아님 아빠 친구분들과 밥 드시는 거였고요. 그 여자랑 관계 정리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번에 숯불갈비집에서 그 여자를 만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얼굴은 딱 봐도 술집이나 노래방 여자 같고요.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한 게 너무 싸 보였어요. 다시 한번 저희 아빠한테 실망했죠. 취향이 참. 저희 엄마랑 정반대죠. 지 암 걸렸을 때 대기업 좋은 회사도 관두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병수발하고 말기에서 완치까지 생명을 살려줬는데 은혜는 모르고 살만하니 다른 여자가 보이던가요. 기가 막혀. 그것도 우리 엄마보다 이쁘지도 않고 천한년이랑 웃고 물도 따라주네요. 기다렸어요. 밖에서 약 40분이 지나니까 나가더니 모텔로 가더라고요. 제 진짜 친한 친구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발발 떨리고 구역질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물만 토하고 충격받으니 사람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차가 계속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돼서 편의점에서 제 친구 밥 사주고 약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리다가 편의점 앞으로 저희 아빠 차 지나가는 걸 봤고요. 친구와 같이 택시를 잡아 놓칠 뻔한 저희 아빠 차를 다행히 찾아 미행했습니다. 근데 아빠 차가 저희 동네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년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네요. 그년이 내려 초록색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일단 어디 사는지까지 파악했는데 어떻게 할까에 2주 동안 학교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이성일은 상상만 하느라 제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맘 같아선 뒤에서 찌르고 가거나 아님 차도로 밀어버리거나 하는 끔찍한 생각이나 하고요.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일단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집 앞에 갔어요. 사실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어리다고 무시할 게 뻔하니까요. 집 앞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계속 그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욕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나 친구겠죠? 무서워서 친구랑 막 도망갔어요. 한심했어요. 어린 제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어요. 집 대문 앞에 멍 때리고 서 있으면서 인연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갑자기 대문 문이 열리곤 그 뚱뚱한 여자랑 그년이 손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대요. 그냥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울면서요. 작은 동네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욕하고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여자도 말리고 옆구리 때리고 있는데 정말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는지 아마 제 신경이 다 그년한테 쏠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죽어도 이 머리는 놓지 말자. 이 머리 놓으면 우리 가족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교복은 다 뜯어지고 나중에 누가 뒤에서 절 안고 끌고 가길래 보니 저희 동네 세탁소 아저씨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테니 저희 아빠, 그년 둘 다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네요. 그 미친년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저희 집으로 가자네요. 어떻게 갈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디 사는지 아는 거 보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엄마랑 저랑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왔을 그년 상상이 되네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년이랑 그년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때 고모와 고모부, 작은 아빠와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전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 엄마를 불렀고 그년이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반병신 되는 거 보기 싫으면이라네요. 저희 아빠요? 멀대같이 서 있네요.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년이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우리 엄마요? 갑자기 저에게 안경 벗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벗으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리곤 그년한테 사과를 하시는 제 어머니를 보고 이성을 잃었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전년이 아빠랑 바람난 술집년이라고 악을 쓰고 울고 하니까 고모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고 엄마가 곧 들어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아까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내 딸 지키려고 때린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곤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제발 이혼하시라고 저를 위해 사시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 했고 저희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요? 그 여자랑 아빠랑 그렇고 그런 거 다 하셨답니다. 제가 반쯤 죽여놓지 왜 그랬냐니까 이미 아빠는 맘이 떠났답니다. 맘 떠난 남자 잡으려고 그 여자랑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느끼기론 저희 엄마도 사랑 없이 아빠랑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나 과외 시킨다고 분식집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국수 뽑다가 기계에 손 딸려 들어가 손가락 봉합 수술도 하고 이젠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궁에 물혹이 가득하다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신 셈 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폐암 말기 선고 받으시고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눈 오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유치원에서 학예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 원래 글씨 진짜 잘 쓰는데 지금도 그때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글씨가 막 삐뚤빼뚤해요. 아마 항암 치료가 많이 아프셔서 그랬나 봐요. 아빠가 그때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가 이렇게 빡빡이라서 창피하지 라고요. 저는 워낙에 씩씩하고 밝은 애라 아니 우리 아빠가 유치원 친구들 아빠들 중에 제일 멋있어 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창피할 데가 없네요. 우리 아빠는 그날 추운 겨울에 항암치료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거예요. 저희 엄마 끝내 이혼하신답니다. 이후 엄마와 저희 아빠랑은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해요. 아빠가 엄마랑 합의 끝에 일단 집을 나가기로 하셨고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제게 하셨거든요. 잘 지내라. 어디 가서도 항상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빠를 아주 많이 미워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미운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아빠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냥 아빠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찾아온다고 해도 못 찾게끔 저는 빨리 졸업해서 엄마와 함께 이민 가서 살 계획이에요. 국적까지 바꾸면 부양의 의무로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이모도 계시니까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영어 회화반 수업도 들으러 다니세요.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오는 우리 아빠. 내가 아빠와 산 날보다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아픈 기억은 지울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